안녕하세요.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반짝이는 별 오늘의 책은 호러스 뉴턴 앨런의 한국 이야기입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쥐는 구멍이 완성되었다고 알렸지만 안쪽이 너무 작아서 고양이가 발로 닿지 않는 한 보석을 어떻게 꺼낼지 알 수 없었다. 개에게 좋은 소식을 알린 고양이는 서둘러 직접 확인하러 갔다. 그는 발을 내밀 수 있었지만 물체가 상자의 반대편에 있어서 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딜레마에 빠져 포기하려던 참이었는데 고양이가 다시 개에게 상의하러 갔다. 개는 재빨리 쥐를 상자에 넣고 보석을 꺼내라고 했다.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구멍이 너무 작아서 작은 녀석과 그의 짐이 동시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성공하기 전에 밀고 당겨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안전하게 꺼내서 개에게 바로 맡겨서 보관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으르렁거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우정의 계약이 다시 갱신되었고 이상한 파티는 끝났다. 쥐들은 나가서 무사함을 기뻐하고 개와 고양이는 애도하는 주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개의 지혜가 강을 건너는 수단을 고안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이제 행복한 개는 이런 사소한 일에도 대처할 수 있었고 고양이에게 보석을 입에 물고 이를 잘 물고 있어야 하며 그런 다음 개이 등에 올라타서 강을 헤엄쳐 건너는 동안 목에 긴 털을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합의되었고 강에 도착하여 그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그들이 반대편 강둑에 다다르자 학교 어린이 무리가 그들이 오는 것을 우연히 알아차리고 이상한 광경에 대한 놀라움이 사라진 후 그들은 터무니없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은 그들이 그 터무니없는 광경을 더 많이 볼수록 더 커졌습니다. 그들은 손뼉을 치고 기뻐 춤을 추었고 어떤 사람들은 땅에 쓰러지고 강을 건너는 개 등의 고양이가 올라탄 것을 보고 지쳐서 구르기도 했습니다. 개는 너무 지쳐서 사실 그대로였기 때문에 재밌는 게 별로 없었지만 고양이는 옆구리를 흔들었고 흥분한 개는 머리를 들어올리려고 물을 크게 들이켰다. 고양이의 즐거움은 더 커졌지만 아이들처럼 큰 웃음을 터뜨리며 귀중한 보석을 물속으로 떨어뜨렸다. 슬픈 사고를 본 개는 즉시 보석을 향해 뛰어들었다. 고양이는 도망칠 시간도 없이 뛰어들었고 물속으로 끌려갔다. 질식의 고통 속에서 발톱을 개의 피부에 찔러 넣자 그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서 수색 대상을 놓치고 수면으로 나왔다. 고양이는 어떻게든 해안에 도착했고 개의 무례한 행동에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개는 그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가죽에서 물을 털어내자마자 그는 반년간 충실히 일한 결과를 한순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잃은 불운한 동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익사한 고양이처럼 물방울이 떨어지는 토마스는 그러나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고 태양이 털에서 물을 말릴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고 그는 아래 나무 주변에서 사나운 짖음을 계속하는 그의 적에게 끊임없이 침을 뱉으며 내부에서 물을 뱉었습니다. 고양이는 개가 흥분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해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둥지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그는 못생긴 소년들이 지나갈 때 돌로 그를 때려 눕힐까 봐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일단 쓰러진 후 그는 그 이후로 개를 피하기 위해 조심했고 그 개와 다툼을 한 번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개를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추위에 떨던 시절과 나무 위에서 보낸 하루가 떠올라 마치 강물이 여전히 가득 찬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침을 뱉고 꼬리가 펄럭거리기 시작한다. 그토록 오랫동안 축축하고 질퍽거리는 상태 때문에 거만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던 그날까지는 결코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이 고양이가 희소하고 개가 인기 있는 이유이다. 1. 개는 지금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번 헛되이 뛰어들었고 그 다음날 대부분을 강둑에 앉아 생각에 잠긴 듯 보냈다. 그래서 겨울이 그를 찾아왔다. 그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보석을 찾고 고양이를 죽이는 것이었다. 후자는 그의 길을 잘 막았고 전자가 숨어있던 곳은 이제 얼음으로 뒤덮였다. 어느 날 그는 얼음 구멍으로 물고기를 찌르는 남자를 발견했는데 이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전시되어 있는 곳에 있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었고 그 남자가 낚시를 하고 있었고 그 자신이 그렇게 슬픈 경험을 했던 강의 특정 부분에 일종의 소유권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내려가서 지켜보았다. 물고기가 올라오자 무언가 자연스러운 것이 그의 코를 맞이하는 듯했고 그런 다음 남자가 잡은 물고기를 내려놓자개는 그것을 움켜쥐고 매우 서둘러 달려갔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주인에게 달려갔는데 불쌍한 주인은 이제 줄 끝에 다다랐고 한국에서는 동전에 구멍을 뚫어서 줄에 매달아 놓음 거의 국어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충실한 오랜 친구가 신선한 생선이라는 아주 만족스러운 선물을 가져다 주었을 때 그는 기뻤다. 그는 즉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지만 무한한 기쁨에 생선을 찢어 열었을 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보석이 생선 뱃속에서 빠져나왔다. 그 개는 너무 기뻐서 참을 수가 없었지만 주인에게 뛰어올라 혀로 주인을 핥고 발로 주인을 때렸으며 그러는 동안 마치 고양이를 다시 나무에 찔러 넣은 것처럼 짖었다. 그들의 기쁨이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지자 노인은 조심스럽게 보석을 상자에 넣고 그가 가진 마지막 돈과 함께 몇 가지 좋은 옷을 꺼냈다. 그것은 그의 더 행운의 시절의 유물이었다. 그는 이 옷들을 곧 전당포에 넘기게 될까봐 두려워했고 심지어 중개인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꺼내 입었다. 그의 재산이 그에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생선을 숯불에 굽는 것을 두고 좋은 옷을 입고 마지막 돈을 가지고 가서 잔치를 위한 와인을 샀다. 그리고 시작을 위해서였다. 그는 보석을 다시 항아리에 넣으면 와인 공급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돌아와서 그와 착한 개는 관대한 생선으로 행복한 잔치를 벌였고 노인은 이제 그의 입이 낯선 익숙한 액체를 깊이 마셨을 때 완전히 기분을 회복했다. 그는 자신의 트렁크에 가서 놀랍게도 처음에 꺼냈던 옷과 똑같은 옷 한 벌이 더 들어있었고 그가 이전에 꺼냈던 금액과 같은 금액의 돈 한 묶음도 끊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앉아서 생각하자 그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고 이전의 부적을 그저 와인 가게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데 만족하며 자신의 특권을 어떻게 남용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적에 기회를 주기만 하면 돈과 다른 모든 것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행동한 노인은 결국 엄청나게 부유해졌습니다. 그는 호박 조각으로 무엇이든 항상 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실한 개를 조심스럽게 돌보았는데 그 개는 남은 생애 동안 쥐를 해치지 않았고 보는 모든 고양이를 공격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양이가 실제로 드물지만 콘스탄티노플에서만큼은 개가 많습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